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영화에서 본 반지의 장에 나오는 마법 구슬 이름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이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구슬이라는 뜻이죠. 팔란티어는 실제 세상에서 데이터를 꿰뚫어보는 회사입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결하고 분석해서 정부나 기업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금융거래가 범죄에 연결되어 있는지, 혹은 어떤 부품이 공급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런 건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는 복잡하게 흩어진 데이터를 연결해서 패턴을 보여주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맡듯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죠. CEO는 알렉스 카프입니다. 머리가 긴 독특한 스타일로도 되게 유명한데요. 회사 철학과 비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리더입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중에는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실리콘밸리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팔란티어의 방향은 뚜렷합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실전에서 활용해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는 팔란티어를 이용해 미국 국방, 정보 분야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업 고객은 생산, 물류, 재무 데이터를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즉, 단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특히 유명해진 건 정부와의 계약 때문입니다. CIA, FBI, 국방부 같은 기관들이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IT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붙었습니다. 덕분에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조금은 특이한 위치에 서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건 팔란티어가 처음에는 정부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지금은 민간 기업으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회사, 제약사, 금융회사까지 다양한 산업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요해질수록 팔란티어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까요? 크게 돈 버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고객입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 CIA, FBI, 심지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고 보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국방, 정보, 재난, 대응 같은 분야에서 팔란티어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약은 금액이 크고 기간도 길어서 회사 매출의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둘째는 기업 고객인데요. 최근 팔란티어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는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해 부품이 어디서 막히는지 파악하고 제약회사는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해 신약 후보를 빨리 찾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데이터를 연결해 사기 거래를 탐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팔란티어의 민간 매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통해 기업에서 성장 매출이라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전통적인 IT 데이터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IBM, 오라클, SAP 같은 회사들은 오래전부터 데이터 분석과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왔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들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빅테크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아마존,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회사들은 AI 데이터 분석 툴을 함께 제공합니다. 이들은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팔란티어에게는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신흥 데이터 스타트업들인데요.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업 고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이들과 차별화를 위해 데이터를 실제로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바꿔준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보안과 신뢰입니다. 팔란티어는 국가 안보와 직접 연결된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맡길 정도의 신뢰를 쌓는 건 하루아침에는 불가능하죠. 둘째는 데이터 통합 경험입니다. 기업 데이터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연결해주는 게 팔란티어의 장점입니다. 수십 년간 쌓은 경험과 사례가 있어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셋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한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회사 전반의 데이터 흐름이 팔란티어 위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곧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미래에 어떻게 성장하려고 노력 중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AI와 빅데이터의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요즘 기업과 정부는 매일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분석해서 쓸 수 있느냐인데 팔란티어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수요가 늘어날수록 팔란티어의 시장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간 시장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 매출 비중이 높았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제약, 금융, 에너지 같은 산업에서 기업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회사는 팔란티어로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 지연을 막고 제약회사는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늘어날수록 팔란티어의 매출 구조는 훨씬 안정적이게 되고 성장성도 커집니다. 실제로는 AI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입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AIP라는 AI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데이터 분석뿐 아니라 기업들이 AI 모델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이죠. AI가 비즈니스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팔란티어는 단순 데이터 회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네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부 의존성입니다. 여전히 매출의 큰 비중은 미국 정부와 국방부 계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삭감되거나 계약이 줄어든다면 실적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치열한 경쟁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브릭스 같은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분석과 AI 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차별화하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옛날에 뜨던 회사로 밀려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주가 변동성입니다. 팔란티어는 성장주답게 주가가 크게 오르고 크게 내립니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급락할 수 있고 반대로 AI 기대감이 커지면 급등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팔런티어는 데이터 AI와 시대의 인프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약을 기반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기업과 AI 플랫폼으로 성장성을 키워가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높은 성장성, 높은 위험을 동시에 가진 종목입니다. AI 시대의 큰 흐름을 믿는다면 장기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팔런티어 투자는 데이터와 AI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